틀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테라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발코니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베란다.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요즘엔 다 혼용해서 같이 써요, 이 말들을. 그냥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테라스가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또 같은 의미로 그냥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뜰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베란다 있죠? 네. 아파트 우리가 대부분 베란다라고 하잖아요, 저부터. 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을 쓰자 그러면 이거는 발코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발코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 앞에 요게 지금 전체 이렇게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요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요 앞부분이 베란다 부분이잖아요. 네. 이쪽은 아파트고, 그죠? 전용 공간이고 베란다 부분이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갖다가 요거를 이제 이 거실의 연장선이고 그 다음에 외벽을 이렇게 치고 있는 이 라인을 우리는 이제 발코니라고 표현을 쓰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집들 보면은 이렇게 지어진 집 봤어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 1층 여기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틀리죠? 네. 그럴 경우 여기다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네. 지붕을 치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경우 여기 지금 활용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층과 2층이 어떻습니까? 지붕 높이가 틀린 경우 지붕의 어떤 넓이가 틀려서 여기 1층의 지붕만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쓰냐, 요거 갖다 베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란다라는 표현이에요. 베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저기 용인인가 어딘가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어진 집 있었죠? 우리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 테라스 하우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스하고 베란다하고 이렇게 말들을 다 비슷하게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거실에 나가면은 여유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이 거실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유 공간을 쓰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요 외벽에 해당이 되잖아요. 외벽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쵸? 똑같다라는 거야.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발코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어를 쓰자 그러면 이거 발코니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이 지붕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 지붕의 활용성만큼 이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베란다 면적이라고. 베란다. 이게 베란다예요. 그럼 테라스는 뭐냐? 테라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저기 보면은 1층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앞마당 있죠? 요즘에는 요 공간을 갖다가 활용해주죠. 1층 저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평, 4평 정도 1층 저층에 사시는 분들한테 요 공간을 더 줌으로 해서 활용성을 좀 갖게끔 하잖아요. 요걸 갖다가 원래는 테라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테라스라는 표현을. 그런데 이 테라스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공간을 어떻습니까? 확장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1층에도 이렇게 쓰듯이 2층에도 쓸 수가 있는 거 3층에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갖다가 그냥 테라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따진다라고 하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땅바닥에 붙어 있는 어떻습니까? 1층에서 이제 땅을 좀 더 여유있게 활용해서 쓰는 걸 갖다가 테라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이 어떻습니까? 이 지붕 면적이 틀려가지고 그만큼 이 남는 면적을 쓰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걸 갖다 우리 베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벽 가운데 쳐져서 거실의 연장선 이런 거 갖다가 이제는 발코니라고 정확한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뭐 베란다 확장 얘기하잖아요. 그 정확한 표현은 뭐다? 발코니 확장입니다. 발코니 확장. 여러분들 지금 보면 광고하는 회사, 뭐 아파트 광고하는 회사에서 요즘에 보면 베란다 확장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잘 보시면 광고 전단지에 보면 발코니 확장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알겠어요? 대부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발코니 같은 경우가 서비스 면적이잖아요. 그쵸? 요게 서비스 면적입니다.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확장을 해서 트잖아요. 그죠? 트기 때문에 창문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창문을 빼잖아요. 그쵸? 외부 창문을. 그래서 요 면적이 옛날에는 32평 아파트가 되고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가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뭐 32평, 34평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요 차이가 7평에서 9평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이분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 발코니 이 부분을 갖다가 확장을 하게 되면 5평에서 6평 정도 활용을 더 가능하게 되죠. 이건 서비스 면적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4평 아파트가 실질적으로는 32평 정도 어때요? 면적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 면적이 발코니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5평에서 7평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분들이 어디냐? 앞에 거실 베란다가 있고 방마다 베란다 있잖아요. 그쵸? 베란다 다 터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또 다 베란다를 터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32평 아파트가 옛날에 전용 면적 25평이었는데 32평 아파트가 거의 32평 가까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들이. 네, 베란다를 트면서 7평 서비스 면적을 어떻습니까? 전용 면적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25평. 근데 32평으로 해서 늘어난 거죠. 전용 면적은. 그죠? 그러니까 32평은 옛날로 따지면 거의 40평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40평대 아파트. 맞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작은 아파트들도 전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 25평도 예전에는 18평이었는데 25평짜리가 거의 25평이 가까이 쓰죠. 왜냐니까 이게 베란다를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25평짜리가 옛날 32평의 어떤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을 할 필요가 없다. 큰 집을. 그냥 충분하게 25평만 해도 32평 사이즈로 집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32평대, 34평대 아파트도 커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냥 25평짜리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5평 아파트 수요가 더 커지니까 25평짜리 아파트가 소형평수 아파트가 더 비싸지 안 비싸져요? 더 비싸지는 더 비싸죠. 인구수도 어떻습니까? 핵가족화되고 어떻습니까? 1가구 1 한 사람 이렇게 사는 어떤 1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는 앞으로 점점 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산업 체계가 바뀌고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LG 편의점 가더라도 혼밥이라고 혼밥 뭔지 알죠? 혼자 밥 먹는 거. 그게 혼밥이에요, 혼밥. 이렇게 혼밥 시대. 그래서 식당에도 혼자 먹게끔 자리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편의점에 가도 어떻습니까? 혼자 먹는 음식.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그냥 한번 쫙 끓여놓으면 국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국밥이라고 해서 국에다가 어떻습니까? 밥 말아서 그냥 혼자 먹는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산업들이 점점 크게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들은 큰 집에서 작은 사이즈로 바뀌어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캥거루족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도, 6년도 이후로는 큰 집들을 안 지었어요. 왜냐면 이제 공급이 어떻습니까? 오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인구가 솔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집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큰 집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큰 집은 계속 안 지었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된 거예요, 큰 집은. 큰 집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캥거루 시대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습니까? 껴안고 살죠? 그쵸? 자식들이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니까 다시 자식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현상이 있다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시대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식들하고 같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큰 집이 필요하죠? 근데 큰 집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독립적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래서 큰 집, 예전에 있는 큰 집을 갖다가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법안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큰 집이 옛날에 5개 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신혼부부들은 방 2개만 있으면 돼. 근데 문이 똑같으면 신경이 쓰이죠? 들어가는 문이 신경이 쓰이면 시댁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좀 다르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틀리게 해서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안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대형 평수 마냥 떨어질 거냐? 왜냐면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아파트 분양을 하는 회사도 없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형 평수는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냐면 2006년도 7년도 이후로는 아파트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캥거루족이 양상으로 인해서 독립가구를 만드는 경향으로 가죠. 그러면 대형 평수를 갖다가 쪼개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대형 평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를 시켜서 문을 2개를 만들어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대형 평수에 대한 값어치가 더 늘어날 수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혹시 대형 평수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희망을 가지시고, 대형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사이클 돌아요. 좋은 날 소형 평수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꺾입니다. 그러다가 또 대형 평수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잘 나가요. 한번 잘 나가서 턴해버리면 또 그때부터는 몇 년 동안 달리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부동산은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여유가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